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속닥속닥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또 외롭게 혼자 녹화를 했는데 오늘 다행히 성국이가 또 건강하게 옆에 또 있어줘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한 주 쉬었는데 좀 어땠니, 성국아? 한 주 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또 영화는 뭐지, 성국아? 오늘 같이 나올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파고라는 스릴러 범죄물인데 그 그러니까 조엘 코엔이라는 분이 감독을 하셨는데 이제 코엔 형제라고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코엔 형제라고 하죠. 이 동생이- 영화 두 명이 같이 한 거지, 그쵸. 아마 이것도. 동생이 이제 에단 코엔이라는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각본 쓰셨고 이제 조엘 코엔은 이렇게 그분은 이제 감독하셨고 이 영화는 그럼 각본하고 감독하고 나눠져 그쵸, 있나? 그쵸. 보통은 둘이 같이 감독하거든. 보통은 둘이 같이 뭐 각본 감독 둘 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연은 좀 되게 유명하신 배우들은 별로 안 나왔어요. 뭐 스티브 부세미 또 여러 영화 약간 출연하신 분. 수세미 아저씨 좀 윌리엄- 단역으로 좀 유명한 그쵸, 분이지. 또 윌리엄 머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인공 제리 역인데 이분은 뭐 드라마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다고. 그 정도? 되게 유명한 배우들은 아니더라고. 그 여배우 무슨 맥도날드 건데. 그렇죠. 그분이 요걸로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맞아요. 받았거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 감독상. 칸 감독도 받았네 이게. 되게 잘 받았네. 코엔 형제는 요거 말고도 영화 되게 많을 거야. 맞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쵸, 아마 제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정도. 그거 말고도 뭐 유명한 거 꽤 있지. 시리우스맨 블러드 심플 제일 최근적인 뭐 카우보이의 노래 또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것저것 하여튼 뭐 헤일시죠. 하여튼 되게 좀 그쵸. 특색 있고 그쵸. 딱 좀 보면은 좀 코엔 형제 좀 느낌이 난다. 저도 이 영화 처음에 코엔 형제 일단 저도 일단 영화 보기 전에 한번 누가 감독했는지 대충 보잖아요. 근데 코엔 형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 그냥 클릭해서 세세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화 보고 이 감독 딱 하다 보니까 대충 느낌이 딱 어쩐지 그렇더라. 이 감독 영화 냄새가 좀 있지. 냄새가 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파고인데 파고가 뜻이 뭐지? 형구가? 그 지역 이름. 지역 이름이지. 이게 요 영화 딱 배경이 미국의 노스다코타라는 주인데 그 노스다코타라는 주가 미국의 중부의 제일 위쪽에 있는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거의 하여튼 외지고 춥고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되게 좀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되게 외져가지고 영화 배경으로 거의 계속 등장하는 게 눈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냥 사람은 거의 없고 차도 거의 없는 그냥 하얀 배경이에요. 어떤 모습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노스다코타라는 주에 있어서 제일 큰 도시가 파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파고고 자 처음 영화를 시작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눈 덮인 도로를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그 낮이었던 배경이 이제 어느덧 밤이 되고 어느 한 술집 앞에서 차가 멈추고 차를 운전했던 인물이 내려서 이제 술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주인공 제리고 그 제리가 이제 술집에서 범죄자 2명을 만나죠. 범죄자 2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더맨더머라고 하죠. 되게 원리식 더맨더머라고 하면은 키 작은 사람을 덤, 그다음에 키 큰 애를 더머라고 할게요. 그래서 셋이서 만나는데 뭐냐면 주인공 제리가 이 사람이 이유는 안 나와요. 이게 도박을 했는지 사업을 망했는지 하여튼 이유는 안 나오는데 돈이 되게 쪼들리고 빚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에게 이제 사주를 하는 거죠. 내 아내를 납치를 해달라, 유괴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돈을 요구를 해라. 8만 달러를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8만 달러를 우리 장인한테서 돈을 받아가겠다. 장인은 돈이 많고 자기 딸이 납치당했다고 하면 8만 달러는 줄 거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는 4만 달러를 주고 내가 4만 달러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들이 납치를 하죠, 아내를. 근데 되게 진짜 납치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아니 3명이 다 조금 나사 하나씩 나사가 좀 모질라 보이는 주인공 이 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굴을 보면은 코가 되게 짧아. 보면 코가 낮은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눈에서 코까지의 거리랑 코 밑으로 거리가 한 1대2 그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 얼굴인데 이게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조금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고, 덤앤더머 얘네들도 이제 그 납치를 할 때 이 사람들 캐릭터가 좀 드러나는데, 주인공의 아내가 납치당할 때 겁나니까 숨었죠. 숨어놓고서 이제 창문을 열어놔요. 창문을 열어놓아서 이제 밖으로 도망간 것처럼 해놓고 숨는데, 덤은 뭐 실내를 이게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창문 열린 것만 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더머는 초반에 그 주인공한테 팔을 한번 물리는데, 팔을 물리고 나더니 이게 납치에는 관심이 없고 연고 말아야 된다고. 근데 연고 어딨냐고 막 계속 집안에서 약통하고 연고만 찾고 다니는데, 좀 다들 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밤에 자기들이 이제 은신처로 이제 차를 몰고 또 정말 그 허허벌판에 눈 내리는 도로에 그 차 한 대 딱 가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죠. 경찰차가 와서는 차를 세우는 거예요. 이 차가 원래 그 덤앤더머 차가 아니고, 그쵸, 원래는 이제 그 주인공 제리가 일하는 곳이 자동차 회사 그 세일즈맨인데, 자기 자동차 판매장에 있는 차를 한 대 빌려준 거죠. 이걸로 범죄를 범죄 쓰라고. 근데 그 차에 이제 번호판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뒤에 경찰이 찾아오죠. 찾아오니까 이제 덤앤더머 중에 덤이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막 경찰한테 뭐라 막 얘기를 하면서 그 $50를 주면서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내자고. 근데 이제 경찰이 그 돈을 안 받죠. 내리라고. 근데 그때 이제 차 뒤에 타고 있었던 그 여자 납치한 그 주인공 제리의 아내가 막 이제 소리를 내고 막 하니까 경찰이 좀 의심스럽게 쳐다보죠. 그때 이제 더머가 그냥 경찰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문에 팍 박고는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을 이제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무도 없는 그 또 도로에 어떤 차 한 대가 다가와요. 그 차 안에 또 젊은 커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커플이 그 범죄 현장을 목격을 하죠. 그걸 딱 보더니 이제 더머가 차를 확 시동을 걸고 돌려가지고 그 차를 쫓아갑니다. 아 정말 긴박감 넘치는 장면이에요. 앞에 그 참 그 우연치 않게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한 커플의 차가 저 앞에 있는데 그냥 뒤에 후미등만 빨갛게 보이죠. 막 엄청나게 막 속도를 높여가지고 더머가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후미등이 딱 사라져요. 쭉 차를 몰고 더머가 가다 보니까 그 앞에 커플이 타고 있던 차가 전복이 됐죠. 너무 막 속도를 빨리 내다가 이제 제어를 못 해가지고 전복이 되어서 차는 벌써 막 뒤집혀 있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총으로 그 젊은 커플을 더머가 죽이죠. 벌써 그냥 이게 아무 피해자 없이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일인데 3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죠. 경찰이 죽고 젊은 커플 2명이 죽고, 일이 점점 이게 예기치 않게 커져가는 거죠. 딱 그 장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영화에 또 주인공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여자 경찰. 그 맥도날드 여기서는 이름이 모르는 마지라고 나오죠. 마지라고 나오는 여자 경찰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 경찰이 이제 자다가 이제 그 경찰과 2명의 커플 3명이 죽었다는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콜을 받고 가죠. 한밤중에 가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여자는 임산부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8개월 임신 8개월 차의 임산부인데, 근데 그 여자 또 현장 가자마자 정확하게 또 범죄 현장 파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은 2명이고, 1명은 이렇게 1명은 저렇게 그렇죠. 행동을 했고, 벌써 이제 파악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여자의 소산만기 점점 더 좁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인공 제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혹시 도난당한 차량은 없냐고, 범인들한테서 이 영업장으로 전화가 왔다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난당한 차량은 없냐고 하니까, 뭐 이제 주인공 제리는 그냥 계속 둘러대는 거죠. 그냥 없다고. 우리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냥 하지만 점점 수사를 해오고, 그 여자 경찰은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납치를 했으면 다시 몸값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연락이 오죠. 연락이 와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덤앤더머에게 사건을 의탁할 때는 이제 $80,000를 받으면 4만 나눠 가지자 했는데, 사실 주인공이 장인어른한테 몸값으로 요구한 돈은
100만 달러였어요. 100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를 장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장인이 직접 뭐 어떡하겠어요. 딸이니까. 그쵸. 100만 달러를 주는데 장인은 이 사회가 못 믿어온 거지. 그쵸. 그래서 어리버리.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직접 가서 건네주고 내가 딸을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인이 가는데 그 장인이 가가지고 만나는 게 이제 덤이죠. 덤. 그 덤과 장인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돈은 어딨냐? 딸은 어딨냐? 막 하다가 먼저 장인이 총을 들어가지고 막 쏠라 그러니까 덤이 장인을 먼저 쏘죠. 장인도 덤을 쏘고 서로 쏘는데 결국 장인은 죽고 덤은 얼굴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 피를 많이 턱 있는 쪽으로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것도 치료 안 받고 계속 이상한 종이떼기 같은 거 붙이고 다니고 되게 이상한 막 무슨 군대라도 책지도 하지. 약국에서 뭐라도 좀 사지. 이상한 거 붙이고 다니더라고. 보면 또 뭔가 웃기고 되게 하여튼 심각한 내용인데 이상하게 웃기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덤이 또 장인어른을 죽인 다음에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주차 관리소 직원. 하는 직원 한 명을 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덤호랑 둘이 만났는데 가는 길에 이 덤이 보니까 받은 돈이 이게 8만 달러가 아니고 100만 달러인 거예요. 그쵸. 너무 놀래가지고 이 100만 달러 어떻게 하다가 이걸 어디다 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철조망 밑에다가 땅을 파고서 그거를 숨겨.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철조망이 한없이 늘어져 있거든. 자기가 숨긴 데가 어딘지 얘가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웃겨.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 하나 그쵸. 꽂아 놓는데 이거 뭐 눈보라 한 번만 몰아치면은 또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 어. 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싶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쵸. 이게 하여튼 어쨌든 100만 달러를 숨겨놓고 8만 달러만 들고 가서 자기랑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도모에게 이제 4만 달러 주고 8만 달러 받아왔다. 네가 4만 달러 가져가라. 내가 4만 달러 가져갈게. 뭐 4만 나누고 이제 문제는 차가 한 대 있었죠. 그쵸. 범죄를 의탁할 때 이제 제리가 주었었던 그 차는 내가 몰고 가겠다. 아니다. 그 차는 내가 몰고 가겠다. 둘이 서로 싸우다가 또 이 도모가 덤을 죽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덤머가 이제 덤을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주인공 여자 주인공 경찰 우리 마지는 그 다시 한번 그 제리 주인공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이 자동차 영업소랑 이 범지랑 뭔가 많이 있다. 계속해서 이제 좁혀오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주인공 제리는 그걸 못 견디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범죄 차량, 도난 차량 없는 거 찾아보겠다고 해놓고서는 도망을 가죠. 그 사람들 경찰 쪽에 이제 주인공 여자 연락해가지고 현상수배 걸고 그렇죠. 차를 몰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 분실되었던 그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 가보니까 이제 더모가 덤을 죽이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딱 그쵸. 발견을 하죠. 거기서 이제 총을 쏴가지고 더모를 제압을 하고 거기서 아내도 죽은 거죠. 그치 아내도 죽었지. 그쵸. 아내도 이제 납치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모가 시끄럽다고 죽여버렸죠. 시끄럽다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덤은 죽고 더머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경찰 마지한테 잡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범행을 계획했던 그 남편 주인공 제리는 어느 외딴 곳에 또 모텔에서 경찰들에게 잡히고 이를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 마지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남편과 함께 누워가지고 그렇죠. 잘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이 이렇게 또 뭐 사진인가요? 청둥오리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그 지역의 우표에 이제 표지로 이렇게 당선되었다는 거 얘기 들으면서 잘하고 있어. 우리 2달만 더 있으면 우리 또 아기를 만날 거야 하면서 이제 잠이 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자, 성도가 영화 어떻게 봤니? 저는 일단은 이 영화 재밌게 봤어요. 되게 몰입감이 재밌지? 네,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되게 긴박한 것도 있고 웃기니까 되게 긴박함 속에 웃음도 있고. 이 영화가 사실 전혀 이렇게 재미있는 웃기려고 만든 영화는 그쵸. 아닌데 뭔가 그 모를 그 웃음은 이유가 뭘까? 그냥 이 되게 그 심각한 내용인데도 뭔가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이 약간 다 약간 엉성해서 그런 엉성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는 좀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어? 2번 본 것 같아요. 오. 왜냐면 네, 재밌었나 보네. 재밌어가지고, 예. 초반에는 좀 이해 좀 그냥 별 뭔지 모르겠어 보고 두 번째는 좀 여러 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봤죠.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분위기라든지 또
약간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그렇고. 아 그렇네. 그렇죠. 그리고 막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게 되게 커진다. 점점 얽히고 얽혀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영화 볼 때는 이거 뭔가 그런 것 같은데 하고 하니까 확실하게 영화 감독까지 이제 확실하게 보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년 텀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10년 정도. 네,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어. 코엔 형제의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일들이 꼬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들이 꼬여.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쵸. 생각처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공 이 영화에서 주인공 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그냥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그냥 유기되고 난 아내가 그쵸. 돈을 받고 돌아오면은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중간에 꼬여버린단 말이야. 보면. 계속 보이죠. 계속 꼬이고 뭐 더맨더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설원과 같은 그 노스다코타 주에서 경찰이 그 뒤에 참 쫓아올 게 뭐야 그게. 그것도 참 보면 일이 꼬이는 거고.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는 그냥 사회가 못 믿어봤을 뿐이지. 그렇죠. 자기가 가서 돈 주고 받아오겠다 이거였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보면서 정말 뭐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들이 꼬여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의 인생이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참 우리의 인생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좀 보면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떠다 그렇고 좀 뭔가 약간 좀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모한 행동? 여기서 무모한 건 뭐가 있지? 일단 이 초반에 일단 이 작은 불씨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이 제리 이 사람이 그냥 다른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아내를 납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거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 첫 단추부터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도 그냥 주인 없는 돈 걔가 그 카우보이가 들고 와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감당 못할 짓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 제리를 두드러진 특징이 항상 괜찮은 척 하는 거야. 문제 없는 척. 그쵸. 뭐 되게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 세일즈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되게 일을 잘 못해. 맞아, 일도 못 물건을 하고. 잘 못 팔아. 보면은. 그래서 물건을 잘 못 파는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 근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괜찮다고 알겠다고. 뭐 지금 당장 그거 보내드리겠다고. 필요한 거 보내드리겠다고. 없는데. 그쵸. 없으면서도 있다고 다 됐다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식인데 보면은 굉장히 문제를 좀 덮으려는 그쵸. 느낌, 문제를 회피하려는 인물,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회피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그쵸, 지금 그쵸. 문제가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아내 유기 사건까지도 꾸민 건데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더 이렇게 큰 문제가 되기 이전에 약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때 분명히 그쵸. 있었을 건데 보면은 참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참 필요하다. 다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캐릭터들이 다. 이 그 덤맨더머도 그 한 명이 되게 한 명은 진짜 진지한데 엉성하고 한 명은 되게 털싹거리는데 엉성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케미가 잘 맞았는데 어쩌다 서로 이렇게 죽이게 됐는지. 참 보고 있으면 재밌는 캐릭터들이고 참 정말.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 경찰은 맞아요. 정말 여우주연상 진짜 탈만한 연기였던 것 같아. 좀 그것도 참 정말 묘한 캐릭터지. 이렇게 맞아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이 임신 8개월 돼가지고 그리고 덤덤하게 막 잘 봐요 그런 거. 든든하게 잘 보고 되게 힘들어하고 항상 몸이 무거워서 일단 취조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잖아. 좀 앉아도 될까요? 몸이 무거워서요. 그러면은 되게 참 무서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그런 임산부라는 것도 참 재밌고 그 인물이 참 정말 성격 좋아 보이지 않니? 근데
근데 여기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좀 무모함을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다. 이 경찰마저도. 경찰은 왜? 여기 보면은 이 혼자 이렇게 타고 임산부인데 혼자 타고 가다가 그 차 보인다고 혼자 끊어봐 하고 혼자 가는 임산부인데 아니 그 사람이 최소 저거 5명은 죽인 살인자들인데 뭘 어떻게 하고 있을 줄 알고 그거를 그냥 혼자 그냥 들어 저 그때 아니 뭔 일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영화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네. 그쵸. 사실 또 그 장면에서는 또 무지막지한 범인을 저 임산 8개월 된 여자 경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진짜 걱정이 드는데 또 그것도 참 꼬아가지고 그치? 그쵸. 그렇게 또 일을 쉽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 보면은. 맞아요. 제일 최근에 나온 코엔 형지 영화가 이제 카우보이의 노래라는 건데 이건 넷플릭스에서 나왔을 거야.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 정말 재밌게 봤거든 그것도. 그 작은 단편 6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제일 처음에 단편이 카우보이의 노래일 거야.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정말 그 서부 시대 때 정말 잘 나가는 최고의 총잡이가 한 명 있었어. 걔가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시비가 벌어졌는데 정말 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를 도전해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쪽 대장하고 1대1로 결투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쏴서 이제 이기지. 그래서 야 정말 얘는 그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저쪽에서 한 명이 또 누군가 등장을 해. 새로운 도전자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붙어. 그래서 저 뭐 카운트 할까? 뭐 필요 없어 하는데 딱 하는 데는 딱 화면 딱 보이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대. 그 총잡이 머리에 구멍이 나 있네. 도전자한테 총을 맞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서 이제 딱 끝나버려. 단편 되게 짧은 거. 그런데 되게 임팩트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잖아 얘가.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야 씨 앞으로도 계속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져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데이비드 휴움 같은 철학자가 모든 것을 막 회의했거든. 막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이제 딱 뭐 그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모두가 내일도 해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일 다시 해가 뜰 거라는 근거는 누가 제시할 수 있냐. 아무도 그건 찾을 수 없다. 막 회의주의 막 나오고 되거든.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막 칸트가 막 요구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인식론, 칸트의 어떤 막 그 철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 휴메 철학적인 걸 내용을 영화로 이렇게 딱 구현한 게 코엔 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돼 가겠지, 진행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면서 일들이 커지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도 너무 참 뭐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겠지, 혹은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이 사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뭐 우리의 삶을 그냥 더 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새로운 희망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여튼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봤고, 뭐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면 뭐가 되게 이런 스릴러 영화가 이런 스릴러 영화가 약간 진짜 딱 고전 영화 보는 딱 맛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 뭐 흡입력으로 따지면 정말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인 것 같아.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고. 그래요. 하여튼 뭐 파고라는 영화 그리고 뭐 코엔 형제 영화들 또 뭐 재미있고 나름대로 또 보고 나면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뭐 이 또 영화도 보면은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게 돈 때문인데 그쵸. 또 그 돈에 대해서 또 주인공 여자 경찰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에 나오잖아. 돈이 다가 아닌데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 하는 맞아요. 내용들 보면서 이런저런 또 질문들 또 우리들에게 주는 또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 나시는 분도 한번 좀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들 던져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또 뭐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또 좀 심각한 상황인데 다시 너무 심하겠죠.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일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